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촉으로 하는 거냐, 논리로 하는 거냐, 그거를 얘기한 거야 폼크리게가. 근데 장군이 아니고 군사는 둘 다 있어야 된다.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예, 둘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과학도 있어야 되고 예술도 예,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촉과 직관의 영역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논리의 영역으로 갔다.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둘을 기막히게 왔다 갔다 하는 나 특파 아니니까 동물이에요. 유인원이야 트럼프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라 불리는 유인원 중에 이 논리와 직관 내지 통찰, 촉을 두 차원을 굉장히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종류의 네? 생물학적 표본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특보 아니야. 나는 분명히 나 트럼프를 동물이라고 불렀고 유인이라고 불렀으니까 특보 아니야. 그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우리가 북한의 그 변화를 지난번에 우리가 세 가지 항복이냐 쿠데타 또 국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 갈 수 있는 세 가지 그 길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어떤 정치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그 패턴은 다른데 들어가는 내용은 아마 이게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고 그 접수가 유엔의 모자를 쓴 운타 그러니까 임시행정기구. 임시행정기구든 해가지고 이제 안정화시켜서 아마 미국의 초기 이니셔티브 주도권으로 해서 체제와 새로운 말하자면은 자유조선의 건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이 중에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미군 기지예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미군 기지가 들어갈 그러니까 거냐. 말하자면 군사적 접수를 위해서 군사적 평정을 위해서 필히 초기에 미군이 들어가는데 이걸 계속 거기서 머물러서 다시 하나 진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아닐 것인가. 뭐 저 배팅 해볼까? 배팅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미국이라면 안 만들어 북한은. 그 저도 뭐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자유조선은 대한민국과 운명적으로 남북 국가 연합을 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미 동맹이야. 그러면 괜히 북한에까지 군사동맹 맺어가지고 군사동맹 맺어서 기지 둘 필요가 없어요. 아니 마지막에 다 이게 이 정도의 사단 벌어지면요. 미국이 다 접수하면 거의 중국과 러시아는 특히 중국은 거의 이제 사색이 되는 상태거든요. 사색이 되죠. 그러면 쥐를 몰더라도 도망갈 구멍은 뚫어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군사기지까지 미국이 들어가면 필요가 없다. 중국이 도망갈 구멍도 뭐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얻는 거에 비해서 그러려면 이제 대결이 되죠. 얻는 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도발적이야. 그렇죠. 그럼 이제 임시행정기구 자유조선 뭐 그리고 남북한 관계는 조금의 그 안정화가 되면은 그런 모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유럽 연합을 할 때, 국가연합, 국가연합을 할 때 프랑스와 벨기에 같은 케이스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재밌는. 전 잘 몰라요. 그쪽에 계셨으니까. 처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물자인 철강, 석탄, 그러니까 석탄 강철 공동체를 장 모네라고 하는 샴페인 장사가 외교관도 만나고 해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저기 석탄 강철 공동체고 그것이 자극이 돼서 유럽 저기 공동 시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 멤버가 로마 조약을 통해서 6국가가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베네룩스. 벨기에 이게 조그마한 스몰 스테이트하고 독일, 프랑스, 이태리. 다 이제 일단 체제는 자유민주 체제입니다. 근데 상당한 부분 자기들이 이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주권을 공유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경제 공동체를 만든 거죠. 국가연합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류가 이제 말하면 이제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컨페더레이션이에요. 국가와 국가 간의 주권을 서로 양도하지 않고 일정한 공유를 하는
그런 예, 예. 체제를 만들었고 국가연합이라는 국가연합이라고 게. 예, 연방과는 다른 거다. 연방은 이거.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연방은 완전히 예, 예. 저기 뭐야 이 주한 권위가 있고 예. 권력 혹은 권한을 수직적으로 배분하는 건데 예, 예. 이거는 우리 왜 교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방식으로 엮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리형 자유통일. 다시 그렇죠. 말하자면 자유조선과 대한민국 사이에 네. 상당한 일체제 이국과 국가연합을 우린 주장하는 거죠. 상당한 시간에 분리된 예. 상태에 단 네. 체제는 같.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저- 세계 시장 속에서 그래서 먹고 살고 존엄한 개인을 인정하고 그걸 뭐 발전시키고. 발전 단계는 좀 다르고 수준은 좀 다르지만은 네네. 이제 그런 패턴으로 하면은 왜 프랑스가 그걸 주도를 했는데 예, 예. 그 왜 브뤼셀에 여러분들 이시 그 뭐야, 그렇죠. 행정 뭐 벨기에에 있죠. 벨기에에 그 뭡니까 그 유로피안 커미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즉 유럽 연합의 행정을 담당하는 저 기관이 네. 브뤼셀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북한 이게 이제 예, 뭐 예.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은 예.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그래도 언어도 비슷해요. 예, 예. 벨기에는 뭐 다는 아니지만은 네. 한 반 이상 하프 이상이 네. 불어를 쓰고 이러니까 굉장히 편하니까 네. 우리 같이 뭐 식민지다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한 독립국 자주국으로서 주권을 공유를 하고 또 각별히 예. 프랑스의 그 어떤 그 주도권이 잘 예. 통할 수 있는 유엔 EU 네네. 이씨 그때 이씨였죠 이씨 예, 예. 집행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뭐 우리도 그런 정도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삐끗이 웃음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정치 도덕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 배성공단이라는 건 노예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즉시자금 그다음에 상납이죠. 그 통치자금 상납, 그러니까 정치자금다 통치자금 상납. 통치자금 상납 케이스인데, 근데 거기서 개성공단 때문에 만들어졌던 전례가 앞으로 이 자유민주 남북국가연합 때 굉장히 좋은 전례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91년 남북 기본을 합의할 때 예. 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도 받는 소위 남북한 특수관계다. 그리고 예,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서 개성공단의 제품에 대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을 받았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됐다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인데 어떤 앞으로 그러니까 좋은 우리한테 좋은 우리가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 실마리가 돼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그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 어떤 악마가 생명과 영혼을 망치려고 악마스러운 짓을 잔뜩 저지르는데 큰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신의 섭리 안에 섭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그 불교에서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그 개성공단 자체는 노예노동이고 나쁜 짓이야.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당연히 철수하고 안 하는 게 맞아. 네. 지금은 당연히. 지금은 근데 그때 그거 하느라고 만들어놨던 원칙 중에 하나 그 특수관계. 네. 북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도 메이드 인 코리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남북 간의 자유조선과 대한민국 사이에 이제 그 국가연합이 됐을 때 이 거기에 미군 기지 안 들어가고 자유조선에 미군 기지 안 들어가고 자유조선이 이제 미국의 군사 동맹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런 특수 관계들 때문에 경제는 굉장히 클로스하게 링크될 거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그게 링크될 거다. 또 다른 측면을 봐야 되는 게 뭐 일본의 자본이든 뭐 미국의 자본이든 아니면 뭐 EU 자본이든 뭐 중국 자본이든까지 포함해서 또 우리 자본이든 간에 북한이 지금 말하자면은 한 10년 정도는 동아시아 특수 혹은 세계 경제의 특수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요소가 되죠. 예, 그렇게 예, 될 예.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할까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한국 기업을 파트너로 하는 게 안전해요. 그렇죠. 한국 기업 왜 그러냐면 문화가 그러니까 옛날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고 그 민족이 같으니까 자기들이 막무가내로 북에 가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 북의 로컬 파트너, 그러니까 자유조선의 로컬 파트너, 그 다음에 대한민국 쪽의 파트너, 그리고 자기들 이렇게 삼자식으로 엮어서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선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뭐 대만 기업
기업들이 그런 막 비슷한. 그러니까 미국 있죠. 기업이 대만 기업 대만 기업 붙잡고 중국 들어가는 그런 식이 그런 될 가능성이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주식 장사 좀 해볼까.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저는 주식을 안 사고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끔 희한하게 그 빅 트렌드를 맞출 때가 있어요. 네. 2008년에 그 국제 금융위기 그래요? 왔을 때 네, 맞죠. 그 세계 경제 평론가들이 전부 뭐라 그랬냐. 세상 망한다 뭐 그러고 뭐. 아니 이 금융위기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최대 피해자가 될 될 거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세계 유수의 평론가들, 한국의 평론가들이 그래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사람들한테 한 말이 있어. 저는 그때 돈이 없었어요. 애들 키우느라고. 애를 셋을 키웠는데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야, 돈 있으면 주식 사. 그때 한 말이 있다고. 뭐냐면, 야, 우리는 세계 경제에 말뚝을 박은 나라야.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다운되면 같이 다운되면서 조정되고, 조정되고. 업되면 업되면서 조정되는 조정되고. 거야. 이거 생각만큼 많이 안 망해. 아마 우리가 제일 피해 덜 보는 나라가 될지 몰라.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제일 피해가 덜 받거든. 그거 제일 빨리 회복했죠. 네. 똑같아요. 이 경우도 뭐냐면 북이 아무것도 없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시멘트 뭐 저기 뭐야 그 저기 시멘트 회사들 무슨 뭐 알아주는 주식 아니잖아. 뭐 한일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 그렇죠. 쌍용 시멘트, 뭐 한라 그렇죠. 시멘트 그런 거 막 사세요. 괜찮아. 그다음에 비료도 괜찮나요? 비료 좋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 요새 뭐 특히 사실은 이 상황이 네. 되면은 아마 우리 원전은 뭐 탈원전 내가 지금 스톱 시키고 뭐 100조 매몰 비용까지 들어가는 걸 지금 스톱을 한다는데 아마 다시 바로 재개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수원 주식이나 어. 원자력 한수원은 근데 이게 이거는 공기업이니까 이거는 한수원과 연계된 한국 원자력 지금 뭐 밖에 해외 지금 저기 두바이도 저기 저 UAE도 뭐 건설을 하고 있고 하고 하니까 아직 지금 막 이제 교육기관이나 이런 쪽에는 인력 체계가 문제가 되지만 기업은 움직이고 있어요. 가장 견실한 기업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효성이나 일진전기 같은 뭐 차단기 만들고 변압기 만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그 사양이랑 그 검수 방식이 그렇죠. 대한민국 걸 갖다 쓸 거라고요. 스펙이.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막 갖다 대기업이라서 내가 이름을 좀 그거 하긴데 나 다 얘기할게. 땡땡중공업 요번에 창원에서 막 난리친 적이 그쪽은 혹시 고위 임원이 있으면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잘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잘 견디면은 어느 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 저기 그거 저기 원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두산은 근데 옛날에 좀 맛이 갔어.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원전 잘 짓긴 하는데 저걸 먹었어야 돼. 웨스팅하우스. 맞아요. 근데 웨스팅하우스를 안 먹고 웨스팅하우스가 도시바가 먹었잖아요. 거기가 저걸 기술이랑 특허를 많이 갖고 있거든. 그 도시바가 먹으니까 뭐 저기 홧김에 뭐 한다고 웨스팅하우스 못 먹으니까 그 대신에 저기 가서 이상한 건설 장비에서 먹었잖아. 예, 근데 안 그랬으면 진짜 두산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업이 되는데 지금은 세계 두 번째 그럼 뭐 전기 그다음에 뭐 상하수 뭐 건설도 무슨 아파트 짓고 이런 것보다는 그보다 더 토목 쪽을 강한데. 토목 쪽 강한데. 건설도 괜찮을 도로 거예요. 건설. 그다음에 비철금속 뭐 또 자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비철이요. 이거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북한이 비철이 많단 말이야. 니켈이나 그렇죠. 이런 거. 니켈. 근데 그게 이제 개발하려면은 전기랑 도로가 들어가야 돼요. 가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광산 개발하면. 근데 비철금속 같은 거 우리나라에 이제 예를 들면 고려아연 같은 거 굉장히 강한 데거든. 비철금속 중에 노하우가 센 데예요. 고려아연 같은 데가.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니코몬가 뭔가 있죠. 그 재련소 잘하는데. 그렇죠. 그 재련이 엄청난 노하우예요. 이게 전기동 같은 거 만드는 게. 그런 그 비철 재련하는 회사 뭐 이런 거 잡으시면 괜찮을 텐데 오늘 거론된 회사에 그 임원 되시는 분들은 저를 반드시 회사 안에 좋게 보고하셔서 저희 그 특강을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요, 특강이 아니라 저기 그 제가 하고 있는 이선본이나 심판연대 아무도 모르게 문재인 정부가 모르게 좀 많은 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이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건성도 있고 눈치가 워낙 빨라가지고 네. 뭐가 좀 통제가 안 되면 저런 큰일 날 또 일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
복부인 복부인 잡아서 감옥 보내야 돼. 북한 잘못 그건 감옥 보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걸 좋은 그 온실을 만들어서 그렇죠. 북한 내부에서 자기- 엘리트랑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살아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우리 가이드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제대로 된 기업이 룰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 외에는 우리가 옛날에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만약에 여기에 해방 후에 해방 후에 미국의 삼류 그 무슨 뒷군대. 저기 브로커 그다음에 미국의 삼류 이상한 저 건달 같은 놈들이 와서 한국 거 다 집어 먹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반미의 온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권하면은 가능하면 기업을 들어가도 꼭 외국 기업을 끼고 들어가고 기업 중심으로 들어가고 복부인은 들어가지 마시고 참여연대가 할 게 하나 있네. 참여연대 뭘 해야 돼? 왜냐면 지금 가면은 이제 그런저런 부분을 해서 아마 잠정적으로 지금 무슨 옛날 저기 그 뭐지 그 토지 토지 권리 공개념? 쪽, 토지 뭐 등기권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독을 가지고 소독을 소독은 이제 옛날 소유권 인정했죠. 인정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안 돼요. 뭐 그래,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그래서 자유조선이라는 다른 나라니까. 그래서 예. 이건 대한민국 흡수 통일이 아니거든. 아니니까. 예. 근데 흡수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유조선 이렇게 가칭 자유조선이라고 해도 아마 임시적으로는 잠정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주의 정책도 아니고 자본주의 정책도 아닌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걸 일시적으로 썼잖아요. 이 잠정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 북한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한 주민에게 어떻게 토지를 사유화해서 줄 사유화 거냐라는 주고. 그 토지 사유화에 대한 이행 과정. 이행 과정을 해야 되니까 참여연대는 괜히 멀쩡한 대한민국의 그 저기 뭐 토지 떠들어가려고. 토지 공개념 같은 것 주장하지 마시고 개혁 개방, 세계 시장, 시장 경제 이행기 북한의 토지 사유화의 이행에 관한 시나리오를 좀 공부하셔. 그걸 좀 내놓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참 오늘 시청자들께서 좀 너무 많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저런 요소들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상황이 닥칠 때 어벙벙하고 있으면은 이거 제대로 우리가 관리 못해요. 예, 이거는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시나리오 개발이라 시나리오 그래요. 개발이죠. 네, 시나리오 디벨롭먼트라 그러는데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거냐에 관한 시나리오 개발인데 이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이미 이런 시나리오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하고 있을 거라고. 이게 왜냐면 옛날 이라크도 평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죠, 그렇죠. 아프간도 평정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남조선 북조선의 특수성도 있으니까 예, 예. 우리가 그 미국이 계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까지 포함이 되고 예, 예. 거기에는 정서적인 요소, 행동 패턴 뭐 그다음에 이 남북한 이 분리된 상태의 두 국가의 인적인 결합 이런 것들은 예, 예, 예. 우리가 정밀하게 좀 봐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저기 뭐야 요번에 트럼프가 이제 문재인을 호출한 건데. 그렇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호출한 건데 호출하면 자 이런 상황을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전제한다면 문재인은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을 놓고 don't move. 움직이지 마라. 제발 꼼짝 마. 꼼짝 마. 쓸데없는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입 닥쳐. 샷다 마우스. 뭐 계산공단이 어떻고 김현철이 임명해가지고 어디 금강산이 어떻고 오이사 조치가 어떻고 이런 소리 하면서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행보에 이제는 중개자가 아니라 방해만 안 하면 되니까 제발 가만히 있으라. 제발? 제발. 아니. 제발? 제발이 아니라 제발 제발 플리즈 이런 말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또 트럼프가 잘하니까. 저는 제가 보기엔 협박할 것 같아요. 미스터 문 그러겠죠.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요번에 이제 그 김정은한테 줄 때 네. 그 한글과 그렇죠. 영문 두 개로 된 버전으로 줬잖아요. 예. 오해가 없도록.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건 김정한테 다 준 것 같고 네, 조건을. 네. 야 재인아,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내가 알아. 그렇죠. 지금까지 그 정보가 다 있을 거라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네, 미국이 표현하지 굉장히 않은 수집해놓은 정보가 있을 거라. 문재인 정부의 약점이 되는 소위 선을 넘은 것들. 선을 넘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거를 한글과 영어로 딱 정리를 해서 문재인 A4 좋아하잖아. A4 좋아하지. 그러니까 미국서는 A4 잘 안 써요. 그리고 레터지를 써 보통. 근데 특별히 문재인이 좋아하는 A4에 인쇄를 할 거야. 레터지는 A4보다 좀 길어요. 그렇지. 근데 A4에 특별히 문재인 A4 좋아하니까 A4에 왼쪽은 한글, 오른쪽은 영어로 딱 서로 이렇게 대응되게 인쇄를 해서. A4도 좋아하지만은 중간에 우리 지금 통역할 때 사실은 그래가지고 문재인한테 보여준 다음에 이거 책 잡힐 수 있으니까 다시 걷어드릴 거라고. 그렇죠. 컨닝 한번 시키고 컨닝하면 시키고 협박할 거. 내가 너가 무슨 짓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알거든. 근데 트럼프 그러고 하고도 남는데. 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통역하는 사람 뭘 해야 돼? 이제 뭐 통역은 하겠죠. 네.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에 확인차 한영. 응? 한영. 한영 뭐야? 내가 아는 너의 행적. 나는 내가 아는 너의 비밀. 지난 2년 동안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너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는 너의 비밀을 보여준다. 그 앞에 이제 언어로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쭉.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한 말은 트럼프의 통역이 한국말로 전하죠. 그럴 거예요. 네. 통역을 그렇게 될 걸. 그럼 그러면은 일단 트럼프의 통역이 그날 화장도 막 어디야 저것처럼 하고 가셔야 돼. 그 여자분 있어. 여자분이 하시는데 화장도 인디안 여자처럼 막 이렇게 인디안 여전사처럼 화장하고 얌전하게 생겼는데 문재인 딱 그냥 눈에 힘줘서 바라보면서 그분이 걸 연출을 해주셔야 돼. 부탁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을 수가 있어요. A4로 주면 A4를 준다 하더라도 반응 좀 있을 수 있어. A4 좋아해서 그거를 항목을 준다 해도 그걸 아주 심각하고 감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아니다 우리. 나 거기에서 조금 회의적. 만약에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요번에 김정은이랑 딱 자리 차고 나오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한 말 있죠. 그 있잖아. 쟤 아직 너 김정은한테 그랬다는 거야. 면전에서 You are not ready to make the deal. 그러니까 너 아직 지금 딜 칠 준비가 안 됐구나. 너 좀 더 혼나야겠다. 그 비슷한 말을 할 거라고요. 어떻게 하죠? 한번 면전에서 You are not ready to cooperate. 너 아직 협력할 준비가 안 됐구나. 너 좀 당해봐야 알겠는데. 그래도 희죽희죽 웃겠죠. 그거 A4로 안 나오니까. 이거 우리가 참 이런 웃고 맙시다. 웃고 맙고. 그럼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확실히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방향은 우리 정부나 평양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가 통상적으로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가 이제는 스타팅, 이제 말하면 시동 걸렸다라고 하는 걸 좀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좀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곱씹어서 시나리오들을 개발을 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심판의 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순간이 오고 있는 거고 우리 자유시민들이 각자 자기의 여건과 또 인연에 따라서 그렇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엮이고 이러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때까지 계속 반복돼. 맞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저쪽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우리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때까지 반복되는 싸움이라서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문명과 인류와
저기 뭐야 그 세계 편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편이기 때문에 자유의 편이기 때문에 저쪽이 우리를 박멸할 방법이 없어. 제가 하나 또 재밌는 네, 전쟁,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전투 이야기. 예. 게릴라 워페어라고 해서 게릴라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보통의 통상 전쟁, 나 국가와 국가와 끼리 하는 전쟁은 예. 빅토리가 그러니까 승리가 승리가. 목표예요. 근데 모택동하고 지압이 구엔지압. 구엔지압이 구엔지압은 이제 베트남 전의 그 할 때, 전략가예요. 민족 해방을 내걸고 싸움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승리가 아니라 서바이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우리 자유우파 네. 자유민주 시민 세력들이 지금 사실은 거의 게릴라 워페어를 하는 거나 다름없을 게릴라전을 해왔지. 지금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어렵더라도 각자 잘 서바이벌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에서, 영역에서. 그 운동 에너지를 계속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면 이게 이런 결정적인 타이밍이 왔을 때 퍽 하고 튀어나가는. 마크 2000년 대운을 맞았어. 예, 그럼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